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요, 스포츠 교육학 과목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활체육 지도자 이 취득을 위해서 스포츠 교육학은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자, 그런데 이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는 스포츠 교육학이 말하는 학자라든가 아니면 용어가 굉장히 생소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생소한 학자라든가 생소한 용어 때문에 문제를 풀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책에서 이런 걸 잘 배우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매번 기출되는 문제를 보면요. 그 학자와 이론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학자의 이름을 잘 기억하시는 게 이 스포츠 교육학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는요.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특히 이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다 여러분 고득점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포츠 교육학 같은 경우는요. 1장부터 7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배울 거냐면요. 1장에서는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 즉 스포츠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런 개념들을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육의 협의의 뜻과 아니면 광의의 뜻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제2장 스포츠 교육의 정책과 제도. 여기서는 이제 정책과 제도가 나옵니다. 국가체육교육 과정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많이 들었었던 학교체육진흥법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이런 법률에 관한 내용들이 다수 나오는데요. 특히 학교체육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가끔씩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둘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3장은 뭐가 나올까요? 제3장은요. 스포츠 교육의 참여자 이해론입니다. 즉 참여자 이해론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여기서는 이제 체육교사 전문가, 그리고 스포츠 지도 전문가, 그리고 스포츠 교육 행정가 이 세 분들을 나눠서 어떤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4장은요.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이에요. 자, 스포츠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이제 5장 가장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스포츠 교육의 지도 방법론입니다. 자, 스포츠 그러니까 지도 방법,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아는 그런 단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교수 모형이라는 게 나와요. 교수 모형. 교수 모형은 교사가 사용하는 수업 모형인데 여기서는 총 8개, 9개 이런 모형이 나오는데 그 모형의 특색과 예를 들어서 어떻게 모형을 해서 프로그램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다수의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은요. 6장입니다. 6장에서는 스포츠 교육의 평가.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했어요. 마지막에 평가를 해야 되죠. 절대평가, 상대평가, 아니면 수행평가 등등 이런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요. 자, 마지막 7장. 7장으로는요. 스포츠 교육학의 전문적 성장. 자, 어떻게 해야지 스포츠 전문인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교수 기능. 내가 가르쳤을 때 기능 연습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굉장히 어느 과라도 정말 다 중요하기 때문에 꼭 다 들으시고 문제를 풀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제1장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학문이든지 먼저 역사적인 개념부터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포츠 교육의 배경과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가르치기에 대한 역사적 관심. 자, 스포츠 가르치기의 변천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대 중반에서는요. 질적 연구 방법론이 주목을 받으며 스포츠 교육에 대한 질적 연구가 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질적 연구가 뭘까요? 질적 연구. 그러니까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질적 연구 반복론이란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통해 사회 문화 현상의 의미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 반복론입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질적 연구 반복론이 주목을 받으면서 질적인 연구가 성장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 2000년대 현재까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스포츠 가르치기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시대가 발달함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발달이 되겠죠. 발달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책에서는 역사적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더 깊숙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더 읽어보면은 자,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체육이 굉장히 성행을 했을까요? 즉 19세기 초중반엔요. 체조 중심의 체육이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중반 저는 체육은 체조 중심이었어요. 체조 중심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네, 시대가 발전하게 되면서 체육 교육도 점점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는요. 신체를 통한 교육, 놀이, 게임의 의미로 확대가 됩니다. 즉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 20세기 초반은요. 교육, 놀이, 게임의 형태로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중반보다는 후반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19세기 후반은 이렇게 됩니다. 자, 1950년대 이후부터는요. 휴먼 무브먼트로 발달이 되게 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거. (1950년대는) 휴먼 무브먼트로 발달이 되고요. 1960년부터 이제 발달이 더 되게 되는데요. 1960년 이유는 이때는 인간주의 스포츠와 체육교육입니다. 이러한 형태로